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자 할매 김영자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에 아주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듣기에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가 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지 잠시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할매는 화면 속 카메라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머리에는 쪽진 흰머리카락, 주름진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쌓여 있었으나 눈빛만은 총기 어린 소녀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한참 전에 마치 꿈이었을까 싶은 잔혹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 실컷 맞고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었지요. 갈비뼈 6대가 부러지고 이틀이나 지나서야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니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윗집 여인과 도망치고 없었다는 것을요. 아침마다 제게 환한 웃음을 보이던 그 여인과 함께 말입니다. 그때 저는 39이었습니다. 고백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이 통째로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자 할매는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참 먼 과거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상처라고는 알지 못했던 순수했던 소녀 영자에게로 말입니다. 제 어릴 적은 1950년대 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늘 풍성했습니다. 묵묵하고 과묵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매일 밭일을 하시는 농부이셨지요. 흙먼지 투성이로 집에 오셨지만 저를 볼 때는 언제나 눈빛이 따스하셨습니다. 영자야,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머릿속에 든 배움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학업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또 어떠셨겠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틈틈이 바느질과 살림을 도맡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얼굴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볼 때는 언제나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중에 신랑을 만나거든 꼭 내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으로 너를 봐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사랑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아버지만 같을 것이라고 철없이 믿었지요. 영자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1시간이나 걸어 학교에 다녔지만 책을 읽고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영자의 꿈을 늘 응원해 주셨고 1970년대 초 23세 영자는 고향 마을 분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마을 최초의 대졸자이자 선생님이 된 영자는 온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사람들 몰래 눈물을 훔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평생 영자의 가슴에 새겨진 훈장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척이나 보람 있었습니다. 어린 눈망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반짝이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속에서도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근처의 작은 서점에 책을 사러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정장 차림. 지적인 안경 너머로 지어 보이던 그의 미소는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지요. 저는 그가 바로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저를 귀하게 여겨줄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영자 할매의 눈빛이 잠시 아련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영자는 그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과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점에서 그를 만난 이후 제 삶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변했습니다. 규민 씨는 매일 제게 찾아왔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았지요. 영자 씨의 지혜로운 눈빛이 참 좋습니다. 서울에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늘 제게 존경과 애정을 담뿍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짝이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시골 처녀가 뭘 알고 서울 남자에게 시집가려 하느냐 같은 우려였지요. 특히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속을 잘 봐야 해, 영자야. 저는 부모님의 염려가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규민 씨라면 저를 분명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잊고 싶었던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신혼생활은 처음엔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넓은 아파트와 편리한 가전제품들, 주말마다 규민과 함께 나섰던 서울 구경은 영자를 설레게 했습니다. 규민은 여전히 다정했고 영자에게는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규민 씨는 무역업을 한다며 늘 바빴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지요. 처음엔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힘든 가장이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영자 씨는 시골에서 살아서 이런 거 잘 모르겠지? 하긴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규민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더 참고 더 이해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 안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의 사업이 힘들다는데 제가 더 잘해야지요. 그러나 영자의 노력은 규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 영자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규민에게는 짜증의 원인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면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가 왜 밤새도록 우는 거야? 당장 애 좀 달래라고. 당신은 하는 게 뭐가 있어? 쳇, 시골 물정 모르는 주제에 육아도 제대로 못하네. 영자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 앞에서 소리치는 규민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신사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분노는 이제 언어를 넘어 손찌검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밀침이었습니다. 아니야, 규민 씨가 그럴 리 없어. 잠시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술 때문일 거야. 영자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으로 너를 봐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거라. 하지만 규민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귀하게 여기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와 짜증, 그리고 경멸만이 가득했지요. 제가 애써 말을 걸면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서요? 당신은 가만히나 있어요. 잔말 말고. 라며 차가운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말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지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영자의 일상은 숨막히는 침묵과 규민의 폭력으로 얼룩져 갔습니다. 영자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 앞에서 영자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깊은 미로에 갇힌 듯 했습니다. 희미하게 꺼져가던 삶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다짐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하는 절망 속에서도 영자의 마음은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규민 씨의 사업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투자 실패 믿었던 동료의 배신 하루가 멀다고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늘 그렇게 한심하게 앉아있기만 해? 집구석이 이게 뭐야?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은 뭘 하냐고. 규민 씨의 눈은 이미 제가 알던 그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좌절과 분노, 그리고 저를 향한 이유 없는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면 그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폭언은 걷잡을 수 없이 거칠어졌고 손찌검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늦게까지 아이를 재우다 저녁상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규민 씨는 문을 박차고 들어와 상을 뒤엎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개처럼 벌어오는 동안 당신은 이깟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 그 접시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밥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영자는 아이가 깰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가 휘두른 주먹이 뺨을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파탄나고 있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붓는 얼굴을 차가운 수건으로 눌러 가라앉히고 그는 모르는 척 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불행한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연락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규민 씨는 제가 친정에 전화라도 하려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막았습니다. 당신 집에다 내 이야기 싹 다 일러바치려는 속셈이지. 당신 집구석은 뭘 해줄 수 있는데 내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 그딴 소리 짓거리면 가만 안 둬. 그 점차 영자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영자의 세상은 규민 씨의 분노와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존재하는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그래, 다 내 탓이지. 내가 시골 출신이라 이런 큰 물에서 살기 힘든 거야. 내가 부족한 여자라서 남편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거야.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그의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었으나 고립된 영자는 그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밤이면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겨우 버텼습니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진작 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영자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다녀오는데 윗집 여인과 규민 씨가 아파트 입구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민 씨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그가 저를 처음 보았을 때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다정하고 설레는 듯한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이웃이니 인사를 나누는 것뿐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영자의 눈에 띄는 것은 온통 수상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규민 씨가 출근하면서 윗집 여인에게는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인사를 건네고 주말에 아이와 함께 나갔다가 돌아오면 윗집 여인의 빨래줄에 규민 씨가 입고 나갔던 옷과 똑같은 색깔의 속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규민 씨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다며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여자랑 살아서 이 꼴이 된 거야. 당신이 내 팔자를 다 망쳐놨어. 그의 분노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규민 씨는 발로 영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당장 대답해. 내가 그렇게 한심해?
비 오는 소리와 함께 규민 씨의 고함이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윗집 여인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규민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윗집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규민 씨는 허둥지둥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안고 구석에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당신도 비 오는데 집에나 있어. 규민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퍼부었던 그 광기 어린 분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윗집 여인을 향해 깊은 애정과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잔인한 진실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작은 생명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영자는 그 밤, 이제 더 이상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단단한 것이 부서지면서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나의 삶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고 영자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으로 가득했으나 이제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규민 씨와 윗집 여인의 대화를 엿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자 할매의 목소리에는 그날 밤의 서늘한 결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규민 씨의 불륜 사실은 영자의 마음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아이의 작고 여린 숨소리를 들으며 영자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무기력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아버지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배움이라는 말씀이 어머니의 내 속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부모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왜 잊었는가? 깊은 후회와 함께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규민 씨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푸석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규민 씨, 이혼해요. 규민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돈 한 푼 없이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의 비웃음과 협박에도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폭언에 주저앉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영자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낸 것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영자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울음소리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단 한마디의 꾸중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보거라. 괜찮다. 엄마 아빠는 늘 내 편이다. 친정 부모님은 조건 없이 영자와 아이를 품어주셨습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마음은 비로소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움에 안도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부모님의 따뜻한 품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영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규민 씨는 처음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왔지만 영자가 모아둔 증거들과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 확보되면서 점차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게 세상과 사람을 믿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늦게까지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썼습니다.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법정 싸움은 힘들었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그리고 엄마 힘내 라고 말해주는 작은 응원을 들을 때마다 영자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떳떳한 엄마, 떳떳한 나를 보여주어야 한다. 마침내 길고 긴 이혼 소송은 영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비록 위자료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영자는 규민 씨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족쇄에서 풀려난 듯 자유로웠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고향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영자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향보다는 낯선 곳에서 아이와 단둘이 오롯이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이제는 정말 강해졌습니다. 저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영자는 감사와 함께 담담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서울이 아닌 조금 더 조용한 어느 지방 도시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영자의 마음속은 과거의 잔해가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식이 이제 영자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꿈을 잠시 접었지만 아이를 키우며 쌓은 경험과 학구열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새롭게 자신을 발견한 강인한 영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 2막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규민 씨와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무작정 서울을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지요. 그때 저는 정말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영자 할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할매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차갑고 굳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의 풍경이 선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돈 몇 푼과 제가 모아둔 비상금으로는 월세방 하나 얻기도 빠듯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파출부를 뛰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잠시 일을 멈추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잠든 후에 다시 밤새워 부업을 했지요. 매일 밤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잠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거짓말처럼 다시 힘이 솟아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작은 손으로 설거지하는 신용을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는 저의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수년간의 힘든 시간 속에서 영자는 오롯이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온갖 꾸준히 일을 마다치 않았고 틈틈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 아버지에게서 배운 배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이 힘겨운 시간 속에서 영자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낡은 참고서를 펼치고 공부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영자는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계속될 때마다 저는 규민 씨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그날 제가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규민 씨의 불륜을 알게 된 날, 그는 제 모든 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제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보며 꼴도 보기 싫다
소리를 지르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피하고 싶었지만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버텼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됩니다.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의 주먹이 저를 향했고 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비틀다 2층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아찔한 순간에도 저는 아이만 꼭 감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의 고통보다 더 사무쳤던 것은 남편이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는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지 않으리라. 내 아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강한 엄마가 되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영자 할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삶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하자 영자에게도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식 덕분에 뒤늦게 스마트폰을 배우고 인터넷 세상에 발을 들인 영자는 우연히 유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촬영해주다 영자는 문득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닿았습니다. 영자 할매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서툴지만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영자의 꾸밈없는 모습과 솔직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힘든 세월을 겪었지만 누구보다 밝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구독자는 어느새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젊은이들은 영자를 국민 할머니라 부르며 그녀의 삶의 지혜에 귀 기울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규민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술과 병으로 망가진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서 어떤 미움이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난 시간들의 허망함만이 영자의 가슴에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참 한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영자는 조용히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놓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지요. 젊은 날의 순진함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믿고 제 아이를 위해 매 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아냈습니다. 영자 할매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구독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주름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삶의 강인함과 지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제 안에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꾸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진짜 자신을 찾아 나서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자 할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할매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깊은 평화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나 빛나는 희망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자 할매의 진짜 이야기는 과거를 넘어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창가가 되었습니다.